오늘은 리더십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1세기는 리더십 위기의 시대라고 그러죠. 점점 더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 그 회사가, 그 나라가 살거나 아니면 어려워지거나 이렇게 생길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사실 영국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이미 한국도 시니어도 60세 이상 넘는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섰죠. 영국,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죠. 그러면서 보수화, 우경화가 되면서 브렉시트를 했죠. 그래서 보리스 존슨이라는 극우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브렉시트를 행했고요. 그러면서 영국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 분석 기사를 보면 재밌는 기사가 나옵니다. 유럽에서 독일이 가장 안정적이고요. 독일이 가장 안정적이고 아마 독일은 산업 그 체질이 워낙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안정적이고 뭐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영국 다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을 잘하고 있는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성장을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분석 기사들은 뭔 얘기를 하냐면은 곧 영국이 폴란드에도 지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특히, 리더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나라도, 휘청휘청 하거든요. 기업도 몇 년 전에 이제 보잉이라는 항공공학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죠. 전 세계에서. 대한항공도 다 보잉사, 항공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이 보잉사가, 3번 연속, 기기 결함으로, 항공사고가 터지면서, 회사가 어려워졌죠. 이 회사도 그 당시에 CEO가 원래 그 보잉의 경영 철학, 이것을 무시하고 주가에만 신경 쓰다가 그런 일들이 터졌거든요. 디지털 회사인 트위터도 젊은 CEO로 교체했다가 이 젊은 CEO가 어떻게 운영했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 일론 머스크한테 팔리는 그런 취업까지 당하게 됐죠. 이제 이런 식으로 21세기는 리더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라도 휘청거리고요. 아무리 보잉 같이 큰 기업도 휘청거리거든요. 근데 오늘 왜 이 주제를 했냐면요.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마 국민들은 정치를 보면 국회를 보거나 어딜 봐도 정말 답답할 거예요. 거대 두 양당이 서로 싸우기만 하고 과거 갖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하고 지금도 서로 공격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양당 대표가 국회 연설을 하는 거 보고 그 국회 연설에 거의 절반 이상을 상대당 공격하는데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당 대표 연설은 사실은 그 당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대당만 공격하는 거 보고 이게 참 점점 혼란의 시대로 가고 있구나. 세기말 현상이구나. 패러다임 전환하면서 구세력들의 혼란 상태구나. 이거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가 좀 패러다임 전환하면서 디지털로 패러다임 전환하면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미국도 엄청 좌파와 우파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도 우파로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전국에서 시위를 하고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생각했던 거는 여러분들도 거리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정치인들이 플랜카드를 많이 걸 거예요. 이미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난 선거에서 떨어졌던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그 정치인들까지 플랜카드를 사방에 걸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 플랜카드의 70~80%는 상대당을 공격하는 거더라고요. 상대당을 공격하는 거 보고
이 사람들이 정치적 리더가 되겠다는 건데 21세기에 안 맞는 행태들을 보이고 있구나. 21세기는 철저히 리더가 어떻게 미래 비전을 갖고 이 구성원들을 끌고 갈 건가지를 이 철학이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철학을 국민들이 공감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철학이 없이 오로지 그 자리를 위해서 나서는구나. 이거는 21세기 리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당을 공격해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양극화가 돼서 극과 극으로 대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민생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현상이 이건 좌파나 우파나 똑같습니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21세기 리더십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이제 이론적인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워딩을 고민해 봤어요. 이제 보통 워딩이라 그러거든요. 프로젝트, 이렇게 방송에서도 제가 방송하면서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서로 한마디로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정리하는 걸 워딩이라 그러거든요. 영어 워드에 동사를 붙여서, 동사형을 붙여서 워딩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정치적 리더십의 워딩을 어떻게, 21세기 리더십의 워딩을 어떻게 정할 건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한 거예요. 저는 정치적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니까요. 이거는 좌우 이념에 빠지면은 합리적인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미국, 유럽 다 똑같습니다. 한국, 일본, 이거는 너는 좌파냐? 너는 우파냐? 이거에서 너 우파? 그럼 무조건 다 틀렸어. 너 좌파? 무조건 다 틀렸어. 내가 우파인데 너 우파? 그럼 다 오케이. 다 오라. 너 좌파? 나도 좌파인데 오케이. 이런 상황이 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정치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이게 리더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양극화해서 서로 상대한 건 무조건 잘못했다. 우리가 하는 건 무조건 옳다. 이것을 벗어날까를 고민하는 워딩을 고민하다가 제가 워딩을 드디어 정리를 했습니다. 21세기 리더십은 이겁니다. 남이 안 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못한 것을 하는 것이다. 남이 안 한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난 이거 안 하겠다. 그럴 때 남이 못한 것은 뭐냐면은 못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몰라요. 뭘 할지를 몰라서 미래 비전을 위해서 뭘 할지를 모르니까 그만큼 역량이 안 되니까 못한 거고요. 두 번째는 능력이 안 되거나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이 못한 것을 한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닥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요, 입시 문제. 그건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끊임없이 입시제도를 바꿉니다. 근데 지금 30년 동안 새로운 방법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남이 안 한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A안을 선택했으면 우리 때는 B안을 선택하고요. 저 사람이 B안을 선택했으면 우리 때는 C안을 선택하고. 그냥 거기서 되돌이표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은 누가 피해를 봐요? 학생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교육 문제는 이제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남이 안 한 것이 아니라 남이 못한 것, 그것을 하는 것이 21세기 리더십이다. 그래서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뭔지. 그런데 그것을 왜 다른 이전의 리더들은 못했나. 이것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념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못한 게 아닙니다. 안 한 거죠. 안 한 거고. 이쪽 이념의 사람들은, 좌파의 이념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안 한 거고요. 우파 이념 사람들은 이쪽에서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남이 안 한 것을 하는 것은, 정치니까 남이 안 한 것도 해야죠. 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정치 철학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세기 리더는, 회사를 운영해도 경영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정치를 하더라도 정치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저같이 교수를 하더라도 교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철학이 없으면은, 이용자한테 가치를 줄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이득만 있는 거예요. 철학이 없으면. 그러니까 정치인은
자리만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천권 따려고 모든 짓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지 당선되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좋은 정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수를 하더라도 나는 왜 교수를 해야 되는지. 그죠?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수가 되는지.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학생들이 또 동료 교수들이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교육 철학입니다. 정치는 나는 어떤 정치를 할 것이고 국가의 미래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고 그리고 그것을 좌파든 우파든 국민들이 누구나 공감하는 그 내용이 철학입니다. 그게 미래 비전이고요. 그것을 상대당 이전의 철학의 지도자들은 왜 못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나는 할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없으면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철저히 봐야 돼요. 남이 기존의 정치인들이 기존의 CEO들이 왜 못했는지를 보고요. 그 못한 거를 나는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거를 할 수가 없으면 그 자리에 도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21세기는 리더십 리스크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그 자리가 왜 필요한지,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이 회사의 CEO가 돼서 회사를 어떤 경영철학으로 운영하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이거를 그전에는 왜 못했고 나는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이전의 사람들이 못한 것을 나도 못하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비극이고 고객, 국민이나 고객을 위해서도 비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세기 리더십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리더가 되려면은 남이 안 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못한 것을 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